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1일인데요 11월 11일날 토익 시험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험이 오늘 성적이 나왔는데, 제 구독자님 중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구독자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오늘 만들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익 공부를 2주밖에 안 했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주만 토익 공부를 했고, 책으로는 기출문제집 천재 한 권만 풀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분처럼 단기간에 토익을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우선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토익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익 만점이었고요. 토익 공부를 따로 해본 적도 없고, 투부정사가 뭔지, 동명사가 뭔지, 분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었고요. 단지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의 영어를 익숙하게 하자가 주제입니다. 물론 제 구독자님들이 많이 증명을 해주셨고,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집을 많이 파고 파트 7 공부를 진짜 많이 해라,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 본인의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했던 결과 정말로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분의 공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방법대로 여러분도 하셨을 때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사무적인 내용을 영어로 만들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실제로 보는 광고문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적으로 쓰는 말을 영어로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면 어려운 거고 쉽다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하니까 아마 보통 다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영어가 익숙하신 그 어떤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토익은 아마 많이들 만점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점수를 못 받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읽기가 안 되기 때문에,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방향을 약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투부정사, 뭐 문법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어를 익숙하게 하고 토익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토익을 잘하기 위해서는 딱 3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휘력, 독해력, 그리고 듣기 능력, 이 3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력은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그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어장을 보시든지 아니면 잡지에 있는 단어를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어휘력을 키워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력이죠. 독해력은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지만 독해 공부는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루에 꼭 일정량의 지문을 계속 읽으면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익 공부를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버벅거리고 있지만 매끈하게 독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일정량의 지문을 7번에서 10번 또는 그 이상을 읽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해주세요. 독해력이 정말 부족하시다면은 독해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거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독해력을 키우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듣기 능력입니다. 듣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아 적거나 말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문제를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거를 가지고 스크립트대로 적는다거나 스크립트대로 말을 한다거나 그거는 좀 약간 과분한 것 같고요. 그냥 문제를 풀 정도의 듣기 능력만 되면 되시고요. 그 이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반복적인 듣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듣기 실력을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풀 정도의 듣기 능력만 되면 된다, 이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하게 듣기를 일정 시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은 하루에 2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는 문제를 풀고요. 1시간 동안 내가 틀렸던 문제를 제대로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답지에 있는 단어는 다 외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인 이 제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토익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3년 전쯤에 수능을 보셨는데 그때 수능을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처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하기 전에 토익에 대해서 나름의 저에게 물어봤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고, 영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셨고 수능에 대해서 나름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기본서보다는 토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빨리 보고 문제 풀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토익에 대해서 적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을 때 천재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2주 동안 그 책만 보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딱 3가지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OMR 카드 작성입니다. 토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문제만 푸시는 걸 저는 많이 봤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많이들 당황하시는 게 듣기를 할 때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OMR 카드를 바로바로 마킹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냥 다 듣고 한 방에 마킹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실 때 진짜 OMR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듣고 찍는 정도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100문제를 한꺼번에 마킹을 한다 했을 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다시 일일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소모가 좀 큽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때 제 앞에 있던 분은 마킹을 못 하셨는데 감독관님이 답지를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마킹을 못한 채로 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습하실 때 문제를 풀면서 마킹하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오늘 점수를 보내주신 분도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시험 치러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마킹을 안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마킹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RC 부분인데 RC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더 줄이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딱 45분 주어졌을 때 그 시간 동안 마킹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시간도 줄이고 마킹을 할 때 밀려 쓰는 그런 실수도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해 모의고사마다 마킹을 하면서 문제를 푸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틀린 문제 반복적으로 풀기입니다. 첫 번째 날에 1회차 문제를 풀었다면 두 번째 날에는 1회차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다고 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내가 틀렸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보겠죠. 그러면은 개념적으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방법을 쓸 것 같고요. 오늘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는 꼭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풀면서 내가 왜 틀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틀렸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를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중요하다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필요한 개념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일차에 1회차 문제를 풀고 2일차에는 1회차 문제 중에 틀린 것과 새로운 2회차 문제를 푸는 거죠. 3일차에는 1회, 2회 틀린 문제와 3일차 모의고사를 실제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푸신다면은 10일차가 됐을 때에는 10회 모의고사와 1회 때부터 9회까지 틀린 문제 다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푸시면서 내가 틀린 개념을 한 번쯤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답노트입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무조건 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를 하면서 자신이 틀렸던 문제의 개념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틀렸던 개념을 정리하는 거는 저랑 똑같지만 저는 오답노트를 하지 않았고 이분은 하셨죠. 오답노트를 하실 분이라면은 개념을 정리하는 정도만 하시고요. 굳이 오리고 붙이고 막 정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진짜 개념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모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틀렸던 원리가 있죠. 해설지에 나와 있는 원리대로 이런 문법적 개념이 부족했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구독자님께서 오답노트 했던 자료를 주셨는데요, LC, RC 두 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적었고 그리고 답지 내용을 적으면서 나의 틀린 개념을 보완할 수 있게 오답노트를 정리하셨고요. 우리 자르거나 붙이는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쓰시면서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답노트를 하실 거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답노트를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파트 6, 파트 7에서는 독해력이 필요하긴 한데 나는 이러한 부분을 읽어서 이 보기를 선택했지만 답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읽고 이러한 보기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가 있잖아요. 그런 단서를 정리하는 정도만 하시고요. 그러한 실수 그리고 내가 틀렸던 개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을 가지고 10일 동안 문제를 푸셨고 마지막 3일에서 4일 정도에는 이때까지 풀었던 문제를 점검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독해력과 어휘력 듣기 같은 거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을 빨리 끝내시고 싶으시다면은 단순히 토익 공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읽는 능력을 키우시고 어휘력을 많이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토익적인 지식이 많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냥 잘 읽고 잘 듣고 잘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은 매일매일 보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는 진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있던 문제를 풀면서
기존에 내가 몰랐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개념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 진짜 내가 풀었던 문제는 다 맞자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어졌던 거, 여러분이 들어보고 괜찮으신 방법은 꼭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